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SK 합격 복격기 양영호입니다. 신화공신 HSK 실전 모의고사 6급 제5회 모의고사 독해 제1강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자, 교재 106페이지이고요. 독해 1부분에서 51번에서 56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자기의 힘만으로 한번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그리고 저의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문제니까 6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아직 안 풀어보셨다면 한번 풀어보시고 저의 강의, 해설 강의를 이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자, 풀었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한번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병 찾기, 그러니까 어법 오류가 있는 부분을 찾는 문제는 독해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독해 1부분을 절대 먼저 푸시면 안 됩니다. 독해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무조건 부족하기 때문에 1부분부터 풀다가는 시간 안배를 완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답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은 독해를 풀 때는 먼저 2부분부터 먼저 풀고 마지막으로 1부분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부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문제 하나하나 풀이를 진행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06페이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를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것이 모든 문제 풀이의 출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구분해 보는 거 한번 가볼게요. 这不是小事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这关系到 자, 관시라는 단어는 주로 여러분들 명사로 인식하는데 동사도 될 수 있습니다. 동사일 때는 주로 따오거나 아니면 뒤에 뭐가 저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관계가 미치다 혹은 어디에 관계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자, 관시到 어디에까지 관계가 미친다 어디? 咱们厂的前途 厂이라는 것은 공장의 줄임말이죠. 공장, 우리 공장의 前途라는 것은 앞길인데 앞날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문장은 문제가 없지요. 네. 자, 이것은 우리 공장의 앞날에까지 관계가 미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문제가 없습니다. 자, 52번 1번 B 한번 가볼게요. 这几年我家 자, 주어져 우리 집에는 天智 天智라는 말은 첨가하여 배치하다라는 건데 뒤에 과거가 문제로 목적으로 오게 되면은 무엇을 장만하다라고 해석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요 몇 년 동안 우리 집에서는 또 장만하였습니다. 많은 电器 가전 제품을 마련했다. 문제가 없고요. 目前 현재는 还缺乏 현재 주어 시간도 주어가 될 수 있답니다. 장소도 주어가 될 수가 있고요. 자, 缺乏가 있는데 부족하다죠. 근데 뒤에 뭐가 빙샹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분했을 때 이 동사하고 목적어와의 호응 관계를 따져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잘 보세요. 缺乏라는 단어는 주로 어떤 단어와 어울리느냐? 추상 명사하고 어울려요. 예를 들면요.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缺乏自信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경험이 부족하다 缺乏经验 이렇게 쓸 수 있죠. 비슷한 단어는 뭐가 있느냐면 缺少가 있습니다. 부족하다. 근데 이 두 개의 단어, 이 두 동사의 용법상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은 缺少는 뒤에 추상 명사든 물질 명사든 다 올 수 있지만 缺乏 뒤에는 주로 추상 명사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특히나 이 다에라는 수량사, 그러니까 낱개로 하나하나 물질 명사를 셀 수 있을 때는 缺乏를 쓰지 않고 缺少를 쓴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어병 부분은 缺乏를 缺少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하고 목조가 불홍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缺少는 다시 얘기합니다. 뒤에 추상 명사든 구체 명사든 다 올 수 있죠. 특히나 缺乏는 뒤에 구체적으로 수량을 나타내는 수량사가 뒤에 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缺少는 추상명사, 구체명사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동사를 缺少로 바꿔야 옳은 문장이 된다. 문제 유형은 뭐다? 바로 동목 불호응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사오 뒤에만 수량사가 올 수 있지, 최파 뒤에는 이 타이 같은 수량사가 올 수 없다. 아주 극단적인 어떤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동목불호응. 자, 최파를 최사오로 바꾸자. 아시겠죠? 얘는 독해 이 부분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B가 정답이었고요. 나머지 그래서 최사오를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从大学毕业后 문제 없습니다. 어디에 졸업하다. 총을 쓸 수 있죠. 대학을 졸업한 후에 将有 장차 있을 것이다. 뭐가 广阔的天地 넓은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건데 세상이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넓은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 넓은 세상은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취闯. 闯은 여러분들 闯社会 하게 되면 사회에 진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闯은 원래 뛰어들다라는 뜻인데 사회에 진입하다라고 할 때 闯社会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TNT라는 것이 이오의 목적으로 왔지만 제2 동사에 기다리고 있다. 하늘이 기다리고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첫 동사의 이오 동사의 목적어이자 제2 동사의 주어이기도 한데 이런 성분을 우리는 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겸어문은 여러분 겸어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랑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오가 제1 동사로 왔을 때도 역시 겸어문이라는 걸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겸어문이란 제1 동사의 목적어가 제2 동사의 주가 되는 겁니다. 이오가 첫 동사로 왔을 때 겸어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이 우리 젊은이들이 진입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D 보실게요. 很多留学生 많은 유학생들이 좋아합니다. 무엇을 좋아할까요? 시장에서 讨价还价 성어인데요. 讨价还价는 이게 讨价라는 것은 타는 사람이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고 환제는 고객이 다시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흥정하다라는 겁니다. 값을 흥정하다, 애누리하다. 많은 유학생들은 시장에서 흥정하는 걸 좋아합니다. 这是 이것은 무엇이다? 자, 무엇이다? 练习口语的 그렇죠? 회화를 연습하는 좋은 기회이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5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자, 我 나는 위엔이 원한다. 뭐 怎么干? 어떻게 하기를 원하면 就怎么干? 바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두 개의 같은 의문 대사를 쓰면은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네가 사고 싶은 걸 사 하면 你想买什么就买什么 하면은 네가 무엇을 사고 싶다면 곧 무엇을 사다라는 뜻은 뭘 사고 싶은 대로 사라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뜻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别人 다른 사람은 管不着 다른 사람은 관여할 수가 없다. 이때 저가 아니고 找라고 했습니다. 가능보호의 부정 형태에서 管不着라는 말을 쓰면 관여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잠을 자다 할 때 睡觉라고 그러죠. 그러면 잠을 못 이룬다라고 할 때는 睡不着라는 표현도 가능하죠. 발음이 找가 된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 볼게요. 瞧瞧 여러분 瞧라는 말은 칸의 어려운 표현이에요. 5구 필수도 하는데요. 니 칸 하고 같게 됩니다. 너 보고 좀 봐라. 好好的 얘가 명사를 수식하면은 멀쩡한 뜻이죠. 멀쩡한 한 대의 자전거가 이게 주어가 되겠죠. 랑니 이때 랑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뭐 A가 B로 하여금 뭐뭐하게 시키다라는 사역 동사이지만 회화체 구어체에서는 이게 랑이 뭘로 쓸 수 있냐면은 베이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식적인 어떤 발언이라든가 정식적인 문어체의 표현에서는 랑을 거의 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지만 구어체에서 좀 편하게 말을 할 때는 랑이 빼이의 의미도 가능하다라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멀쩡하던 한 대의 자전거가 너에 의해서 지청 타서 어떻게 되었다. 什么样 어떤 모양으로 되었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꾸짖는 내용이에요. 너 봐봐. 멀쩡한 한 대의 자전거가 너에 의해서 어떤 꼴이 됐는지를 이런 뜻이 됩니다. 지청 타서 어떤 모양이 되다라는 건데 지청 什么样了 하면
어떤 모양이 되어버렸니? 상대방을 이렇게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험하게 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문제가 없습니다. 자, C 보실게요. 会谈 회담이 没有结束以前 끝나기 이전에는 很多新闻记者 많은 기자들이 빼이가 들어갔습니다. 빼이가 들어갔을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빼이를 써야 되는데 바를 쓴다거나 혹은 바를 써야 되는데 빼이로 써서 잘못된 문장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빼이나 바를 보면 항상 얘가 서로 바꿔 서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신문 기자들이 빼이, 동사, 빼이 뒤에는 동사가 바로 올 수 있거든요. 땅은 막다라는 뜻입니다. 빼이 땅짜에 하게 되면 어디에 가로막혔다, 어디에서 막혔다. 문 밖에 가로막혀서 덩호 기다리고 있다, 인터뷰를 이렇게 되겠죠.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D 한번 보실게요. 요게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나이나이 할머니가 看到 보았다, 我们我俩 우리 둘을 보았다, 非常高兴. 자, 여기만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가 우리를 보았다, 매우 기뻐한다. 그러면 애매한 상황이 된 게 할머니가 본 것은 과연 우리 둘이를 본 건가, 아니면은 할머니가 본 것은 우리 둘이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본 건가. 의미가 두 가지가 돼요. 의미, 모호, 오류가 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거죠. 칸다오의 목적어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는 매우 기뻐하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고쳐야 되죠. 호를 붙이게 되면은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非常高兴이 누군가, 우리 둘이 매우 기뻐하는 뜻이 됩니까? 아니죠. 호가 붙게 되면서 할머니가 보았고 우리를 본 후에 반응이 뭐다? 매우 기뻐하였다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할머니가 보고는 매우, 우리를 보고는 매우 기뻐하였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바로, 할머니는 바로, 할머니가 계속 주어가 돼요. 바로 황급히 정 짜오상. 그러면 이게 짜오라는 것은 부뚜막을 가리킵니다. 부뚜막에서 내려와. 拉住我们的手, 우리 손을 잡고서는 问这问那, 이것저것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이상적인 의미는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는 기뻐하였고, 그리고는 바로 부뚜막에서 내려와 우리 손을 잡고 이것저것 물으셨다라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봤을 때 이 목적어에 걸리는 내용이 과연 我们俩 우리 둘이만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의미가 모호해집니다. 따라서 의미를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호를 넣어서 할머니가 우리를 본 후에 기뻐했다라는 내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좀 어려웠죠? 네. 그래서 의미, 모호, 오류입니다. 이 문제는 뭐랄까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따져보고 과연 이 동사가 걸리는 것이 목적어가 我们俩 우리 둘이만 되는지 아니면 우리 둘 전체인지 의미가 정확해지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아시겠죠? 자, 53번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我和自己心爱的人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나와 어떤 나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퀄이라는 것은 이치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일원이 아니에요.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생활, 살고자 하는 꿈이,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여기가 주어입니다. 어떠한 꿈이 彻底 완全뜻이죠. 破灭了, 파괴됐다. 문제 없습니다. 나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什么什么梦想彻底破灭了. 오케이. 문제가 없고요. 자, B 한번 보시면 땅, 자, 땅 뒤에는 더 시호나 아니면 그냥 시가 따라와서 어떤 발생 시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깐따오, 사람이 느꼈을 때 무엇을 느껴요? 巨大的心理压力, 큰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문제가 없고, 지가 뭐냐면은 이 사람을 가리켜요. 지는 사람, 사물 다 대신 받을 수 있는 대명사거든요. 근데 구별할 것은 지는 사람, 사물을 대신 다 받을 수 있지만 타는 사람을 받을 수 없고 사람, 사물만 받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消耗, 소모하는 维生素,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维生素는 뭐다? 비타민. 비타민 C는 장차 明显增加,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다. 자, 사람이 스트레스를 느끼면은 뭐다? 그가 소모하는 비타민 C는 장차 어떻게 된다? 뚜렷하게, 현저하게 증가하게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심할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단 이 문장은 문제가 없어요. 자, 문제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뭐냐? 소입니다. 자, 문어체에서 만약에 어떤 동사가 어떤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자 할 때 문어체에서 정식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동사 앞에 이 동사 앞에 소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식적인 느낌을 주게 돼요. 주의할 점은 이때 소는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문어체의 색채를 강조한 역할 뿐이에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생략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가 들어가면 좀 더 문어체의 정식적인 표현이 되고 없어도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언제 그렇다? 동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동사 앞쪽에 문어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소를 넣을 수 있다. 소를 여러분들 소요, 뭐든 그러면 안 됩니다. 뭐든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좀 넓혔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를 지금 보실 텐데 문제 유형 중에서 잘 나오는 문제 유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중복 오류라는 겁니다. 단어가 비슷한 뜻인데 함께 쓰면 안 되는데 그래야 깔끔한 문장이 되는데 같은 혹은 비슷한 의미를 함께 써서 틀리게 만든 문장인데 중복 오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보실게요.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뭐뭐 때문에라는 거죠. 这次交通事故 이번 교통사고 때문에가 되겠죠. 여기는 인웨이하고 같죠. 인웨이로 바꿔도 됩니다. 맞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위가 들어갔으면 뒤에 주어가 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뒤에 보면은 화이 강 이름이에요. 화이 하이루 이 길과 완핑루 이 길. 그러니까 A 길과 B 길의 구간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구간에 있는 교통이 여기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쵸? 회하이루와 완핑루 구간은 어떻게 됐다? 웨이츠. 웨이라는 것은 여러분 위하여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기억하실 텐데 사실은 웨이는요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웨이츠는 뭐냐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라고 해석될 수 있고 왜냐면 스가 저의 뜻이니까요. 또한 웨이츠는 이 때문에 인츠하고 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요. 펑빌러 폐쇄하였다. 얼마나? 이 길은 3시간 동안 시량 보호가 들어간 겁니다. 자, 언뜻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는 중복 오류입니다. 왜? 앞에 이미 이번 교통사고 때문에 이 구간의 교통이 3시간 동안, 거의 3시간 동안 폐쇄되었다라고 해야 되는 문장이에요. 근데 웨이츠가 들어감으로 해서 앞에 했던 말을 또 중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 오류인데요. 웨이츠를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이미 앞에 직시했거든요. 이번 교통사고 때문에 이 구간의 길이 3시간 동안 폐쇄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웨이츠가 요위, 这次交通事故하고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츠를 빼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요위와 웨이츠는 함께 쓸 수 없다. 이렇게 공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복 오류였습니다. 자, D 자, 그래서 웨이츠가 문제다, 얘는. 자, D를 한번 보시면요. 자, 최근 연구가 나타내기를, 여러분, 아직도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뼈밈이라는 것은 한자로 해석하면 표명하다. 예를 들어서 입장을 표명하다, 태도를 표명하다. 그게 떠올릴 텐데, 고정교식으로 연주 뼈밍이라고 하게 되면 연구가 어떠한 사실을 분명히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뼈밍은 표명하다는 뜻 말고 나타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가 나타내기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런 말을 할 때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연구가 나타내기를, 자, 연구 결과가 쭉 나옵니다. 뭐? 긴장되고 이위, 우울하고 분노하는 등의 후면 칭시, 얘들이 다 얘한테 흡수가 되네요. 자, 후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부정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정적인 정서죠. 이런 것들, 긴장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분노는 다 부정적인 정서입니다. 자, 참고로 같이 알아두세요. 자, 후면의 반대말은 뭐냐?
긍정적이다라고 할 때 정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면. 자, 부정적인 정서는 会影响,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디? 인체가, 이 전체가, 여러분들, 근데 인체의, 이게 동사죠. 영향을 준다. 여기에. 자, 이 목적을 보시면은 인체의 어디에 대한 영양소에 대한 흡수와 이용. 흡수하고 이용할 거 아닙니까? 영양소를. 이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러분들께서影响 뒤에 오는 목적어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영향을 주다 했을 때는 결국 이 더 뒤에 있는 게 마지막으로 최종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앞에는 인체의 어떠한 활동에 영향을 준다? 흡수와 이용에 영향을 준다. 어디에 대한? 영양소에 대한.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54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54번, 자, A를 한번 가볼게요. 任何大的成功, 어떠한 큰 성공, 都是, 다 무엇이다. 보면서, 아하, 모든 성공은 다 무엇이다? 뭘로 끝났나요? 是더로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가 만약 끝에 더가 없다면은 이때 시는 is, 영어의 is, 이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더 구문이 되는데 시더 구문이라는 것은 강조할 때 쓰는 거지 구체적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어기를 강조하거든요. 시더는 이때 시더는 뭘 나타내느냐? 도리 설명을 강조하는 시더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이다 라는 건데요. 자, 이건 is가 아니에요. 이다가 아닙니다. 해석을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从小事, 작은 일에서 一点一滴, 한 점과 한 물방울이에요. 그러면 조금씩 작은 양을 나타냅니다. 조금씩 작은 일로부터 조금씩 축적이 되어 라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성공은 작은 일로부터 조금씩 쌓여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B 보시겠습니다. 对, 어디에 대하여라는 건데 过去的文化遗产 하게 되면은 과거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对가 났으니까 뒤쪽엔 주어가 와야 되겠죠. 我们, 우리는 应该有选择的. 자, 더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하, 앞에 단어가 뒤에 동사를 수식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有选择 하면은 选择는 선택하다라는 동사도 맞지만 선택이란 명사도 되기 때문에 有选择 하게 되면 선택이 있다가 되겠죠. 그럼 뒤에 더까지 붙게 되면은 有选择的는 해석이 선택적으로 이런 뜻이 돼요. 우리는 마땅히 선택적으로 흡수를 해야 하지. 그러나 쉼표가 들어가야 되고 생략해도 돼요. 알겠죠? 不是, 뭐뭐는 아니다. 全面, 전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하다. 자, 이 뒤에는 동사가 와서 어떤 행위를 가하다. 즉, 어떤 행위를 하다라는 뜻이 돼요. 전면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 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했습니다. 자, 선택적으로 흡수하다를 뭐라 그런다? 有选择的吸收라고 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加以플러스 이음절 동사는 어떤 이음절 동사를 행위를 가하다, 행위를 하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자, 시 한번 보시면은 이 문제도 상당히 전형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결론부터 말씀드린 시 문장은 뭐냐면 논리상의 오류입니다. 해석을 했을 때 논리적으로 안 맞게 의미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볼까요? 一张报纸, 자, 한 장의 신문이 具有 가지고 있다, 生命力,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在 위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在 위라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혹은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전체가 주어가 되어버립니다. 한 장, 문장이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문장도. 그러니까 한 장의 신문이 생명력을 가지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이렇게 되겠죠. 能否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 어디? 为读者 독자들을 위해서 독자들에게 奉上 奉은 이제 봉헌하다의 봉자인데요. 바치다라고 합니다. 뭐를? 丰富的 풍부하고 新颖 참신하며 优质 양질의 뛰어난 精神粮食 정신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입니다. 잘 보십시오.
일단 우리의 의심 포인트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농포를 보면 농포가 있는 부분과 앞부분의 내용이 할 수 있다 없다의 것은 두 가지의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앞에도 두 가지의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 일단 뒤에부터 보면은 독자들에게 풍부하고 새롭고 뛰어난 정신적 양식,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좋은 양질의 정신 양식을 제공할 수 있으면은 그 신문은 어떻게 생명력이 있게 되겠지만, 만약에 제공할 수가 없게 되면 이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 구조를 보면은 앞에는 한 개의 상황밖에 없는데, 그쵸? 앞에는 지금 하나의 결과만 있고 뒤에는 두 개의 조건이 있다는 말이죠. 1대2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대2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여기에도 똑같이 농포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게 되는 거죠. 자, 농포를 넣고 해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장의 신문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하는 이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다. 그쵸? 생명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려면 어떻게 독자들에게 좋은 정신 양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고, 생명력이 없으려면은 이러한 좋은 어떤 정신적 양식을 제공할 수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문장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리상의 오류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정반 형식이라고 한답니다. 능뿌능이 줄임말이잖아요. 이것이 이때는 과연 2대2의 상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자. 아시겠죠? 그 대표적으로 또 많이 나오는 게 농포뿐만이 아니고 이다 아니다를 뭐라 그러죠? 是不是를 줄여서 是否라고 말이 또 나오기도 하죠. 자, 이런 포인트가 있을 때 혹은 있다 없다 有没有 이렇게 되죠. 1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과연 2대2의 상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자. 아시겠죠? 얘는 논리상의 오류. 자, C가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 한번 보시면은 운용산北望. 자, 운용산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면 不远处 멀지 않은 곳에 주어 있다. 높이 가오송, 높이 솟은 흑산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요. 나, 便是, 便은 지우의 뜻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다? 네, 被, 项羽, 자, 항우가 쭌총웨, 무엇으로 존중하는, 야후라고 하면 제2의 아버지. 자, 항우가 제2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판정이라는 사람의 묘이다. 문제가 없습니다. 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무엇의 묘이다. 자, 그 다음 55번. 자, 일단 쇠란을 보면 비록 무엇이지만 뒤에 딴스하고 잘 호응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그의 식당에는 꾸커多了 손님이 많아졌지만 샤위 효과와 이익의 줄임말이에요. 자, 효익은 취해 오히려 시종일관 상不来 올라가지 않는다. 문제가 없네요. 자, B 갑니다. 칸다오가 나왔죠. 보았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그렇게 찐주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 여기 주어가 안 나왔죠. 주어가 여기 나옵니다. 남자친구는 우커나이허 많이 쓰는 성어인데요.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가 있으니까 동사를 수식하겠네요. 이 동사를 수식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어떻게 웃었다? 차오. 이때 차오는 시향의 뜻입니다. 나를 보고 나를 향해 웃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경찰이 아마 어떤 교통범칙금 딱지를 끊었나 봅니다. 너무 단호하니까 남자친구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보고 웃었다. 이런 해석이 되겠고요. 자, C 보시면 찡이라는 말은 깐찡의 찡이에요. 근데 단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찡구 하면은 단지 무엇만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说自己的事 하면은 자기의 일만 이야기하는 것에 신경을 썼다. 이런 표현이 돼요. 그리고 또 그는 다忘了.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问你了. 너에게 물어보는 걸 잊고 있었네.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하느라고 라는 식의 표현인 거예요.
찡꾸러 단지 무엇만 신경 쓰느라고 너에게 물어보는 걸 까먹었어. 最近 최근에 家里怎么样呢? 집은 어떠니? 자, 문제가 없습니다. 자, D 보실까요?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데 어순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这场春雨. 자, 이번 봄비는 以下 한 번 내리니 就是断断续续. 자, 끊어졌다, 이어졌다 라는 건데 十几天 십수일이었다. 그러니까 봄비가 얼마나 많이 왔다? 열 며칠 날일 비가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断断续续라는 말이 과연 날짜를, 그러니까 시간을 수식해야 되느냐, 아니면 비가 내리는 것을 수식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십몇일 동안 비가 왔을 때, 십몇일 동안 계속 비가 오는 일은 잘 드물죠. 그러니까, 왔다가, 때로는 안 내렸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 결과적으로 십수일이 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또한 쉬시가 수식할 것은 십수일 자체가 아니라, 비가 오는 현상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쉬시는 비가 내리다 앞에 써줘야 돼요. 비가 오다. 그래서 이번 봄비는 어때요? 또한 쉬시 끊어졌다, 이어졌다, 한 번 내리더니 就是십수일이었다. 이렇게 가져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샤, 그러니까 이 동사 就是그 다음에 수량사라는 문장 형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 번 동사했다면 이만큼에 이른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인데 공부를 많이 잘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 의자에 앉았다 하면은 기본 5시간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걸 할 때 쓰는 건데 他一坐就是5个小时 이런 식으로 쓴답니다. 다시 한번 본질을 말하자면 또한 쉬쉬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끊기고 이어짐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시간을 수식할 것이 아니라 내리는 그 현상 앞에 그걸 수식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어순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깡뽀시아더 막 파종한 양묘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식물의 어떤 종묘를 얘기하죠. 식물이 어떻게 싹이 또变黄了 다 그렇죠. 시들었다 이런 거죠. 자, 56번 보겠습니다. 听了 자, 听了 들었습니다. 他对事实真相的陈述 진술인데요. 그의 진술을 들었다. 어떤 사실 진상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과 진상이 중복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진상은 참 모습이죠. 그래서 같이 쓸 수 있어요. 我주어 나는 마음속으로 有种的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했다. 자, 여기서 의미 중복이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 有种에서 쫑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쫑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한자 어원을 보면은 쫑은 옷의 자에다가 가운데 중자가 들어간 모습이에요. 그래서 위에 옷의 가운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는 종의 뜻이 있고요. 그래서 요종이라는 말은 진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진심에 이미 마음이 들어가죠. 근데 짤 신리가 또 들어갑니다. 요종이라는 말 할 때 마음이라는 뜻이 이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요 짤 신리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했다. 아시겠죠? 종이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의 마음, 그것을 추종이라고 하거든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B. 他详细地向我 나에게 介绍 소개합니다. 金融方面的知识 문제가 없고요. 나는 쓰동 성어인데요. 알 듯 모를 듯 이런 뜻입니다. 쓰가 원래 비슷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빈빈 빈번히 디엔토 디엔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잉허 호응해 주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 C 보시면 这里的萝卜 무입니다. 이곳의 무는 이치 한척 1척이라는 것은 약 33cm 정도를 가리킵니다. 33cm 남짓한 길이다 하나에. 여러분들 이게 어순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개에 얼마다 라는 표현도 쓰고 얼마다 하나에 이렇게 어순을 뒤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사과 하나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한 개의 사과를 먹었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둘 다 쓰지 않습니까? 나는 한 개의 사과를 먹었어도 되고 나는 사과 한 개를 먹었어. 이렇게 어순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순 오류가 아닙니다. 이곳의 무는 한 척 넘는 길이다 하나에. 물론 얘를 이거 이치도장이라고 하셔도 되겠죠. 빠이팡팡. 자, 아주 희고 통통하며 어떻게脆生生 아삭아삭하다. 덜을 붙이는 이유는 이거 형용사 중첩에 해당이 되거든요. 형용사 중첩이 수로가 될 때는 그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덜을 넣을 수 있어요. 생吃, 생은 날로 먹게 되면은 그냥 먹게 이구, 구는 맛, 기체 등 추상 명사를 세는 양사예요. 甜味 하면은 단맛이죠. 뭐가 있다? 그냥 먹으면은 하나의 단맛이 있다. 단맛까지 있다. 이때 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모두가 아니에요. 또는요 심지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날로 먹어보면 심지어 단맛까지 있다. 이런 뜻이네요. 자, D 갑니다. 睡眠呼吸暂停综合症. 자, 병명 이름인데 호흡 일시 증후군이죠. 그러니까 잠을 잘 때 수면을 할 때 호흡이 잠깐 멈추는 현상이 있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가끔 이렇게 이거 있죠. 그 얘기합니다. 이것이 초래하는 수면의 질 저하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수면 무호흡 증후군으로 인한 초래하는 수면의 질 저하는 또 누구에게? 아이의 신체와 지력 발육에影响很大 영향이 크다.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5회 독해 1부분 51번부터 56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두 번째 풀었던 주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본 것이 과연 우리냐 아니면 우리 둘이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냐, 의미 모호가 처음으로 출제가 됐던 경우인데 그 문제는 사실 많이 나온 유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를 보기 위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화공신 HSK 실전 모의고사 6급 제5회 모의고사 독해 제1강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자 싱콜라, 再见.